체크 마이크 체크. 화동이 여러분 안녕. 네, 화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탄소화합물 유용성 부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듣고 싶은 친구들, 또는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서, 또는 유사 증상으로 인해서 수업 듣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교과서로는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EBS는 12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탄소화합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우리 원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 원자고요. 화학적 고유한 성질을 가지면서 작은 입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18족 분자 같은 경우는 원자 1개로 존재하는 애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자로는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진 산소, 그리고 수소랑 염소가 합쳐진 염화수소, 그리고 수소랑 산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 그리고 산소 원자 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오존, 질소랑 수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원소 구하라고 하면 우리 종류, 원자 구하라고 하면은 개수, 그리고 분자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세트 구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1학년이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학식 들어서 예시 한번 해볼게. H2O가 있다고 하면 먼저 분자부터 해보면, 분자는 여기 H2O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분자의 개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자는 2개, 원소는 H랑 O 2 종류, 이렇게 H랑 O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원자는 물 1개에 보면, 물 1개는 H2O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 총 3개잖아. 근데 물이 2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는 6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4NH3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부터 살펴보면 분자는 4개, 그리고 원소는 질소랑 수소 2 종류가 되겠죠? N이랑 H. 그리고 원자 개수 구해보면, 원자는 NH3 하나에는 질소 1개, 그리고 수소 3개, 총 4개가 있으니까 NH3에는 4개 원자가 있고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16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화합물 살펴볼게요. 화합물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줄여서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2가지 이상의 원소는 종류라고 했었죠. 종류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라는 원소랑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한 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화학식으로는 CO2도 순물질, 화합물 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 NH3도 순물질, 포도당, 탄소라는 원소, 수소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포도당도 있겠습니다. 이 화합물, 순물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하는데요.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설탕물은 설탕이라는 순물질과 물이라는 순물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 공기도 혼합물인데요. 우리 공기 중에 질소 대략 한 7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산소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물질에 분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은 순물질과 그리고 순물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혼합물이 있어요. 이 순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톳 원소 물질이라고 했었는데,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톳은 하나잖아. 하나의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원소라고 나왔는데, 아까 원소는 선생님 종류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장을 우리가 이제 쭉 읽었을 때 이게 원소의 원래 뜻인 종류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설명했던 톳 원소 물질을 설명하는 건지 이제 좀 문맥상으로 파악을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물질은 톳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화합물의 예시로는 아까 H2O, 뭐 NH3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톳원소 물질은 한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들이니까 뭐 H2, O2, N2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뭐 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살펴봤던 설탕물, 용해도 내에서,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양 최대 내에서 완벽하게 잘 녹았다고 하면 균일 혼합물이 되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뭐 흙탕물, 그리고 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유가 치즈랑 치즈를 뭐 다른 물질로 분리되잖아요. 뭐 우유, 주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살펴볼게요. 우리 탄소화합물은 우리 주변에서 세제, 그리고 뭐 화장품, 그리고 뭐 플라스틱 이런 다양한 데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정의 밑에서 살펴볼게요. 우리 탄소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할로젠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뭐 예시로는 아미노산, DNA, 화석연료, 의약품,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에 있는 물질들이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특징으로는 탄소원자가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탄소원자들이 사슬 모양의 형태로도 결합할 수 있고 고리 모양의 형태로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원자에는 전자를 1개 놓고 공유를 하면 단일 결합, 전자를 2개씩 공유하면 이중 결합, 전자를 3개씩 공유하면 삼중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탄소화합물의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특성들을 살펴볼게요. 탄소화합물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형태를 사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원자랑 탄소원자 사슬 모양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친 사슬 모양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동그란 모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고리 모양, 그리고 전자쌍을 2개 결합해서 이렇게 2줄로 쓰게 되면 이중결합, 전자쌍을 3개 놓고 3개의 줄로 쓰게 되면 삼중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는 걸 볼게요. 구조 이성질체에서 이자는 다를 이자야.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뭐가? 성질이 달라요. 어떤 성질이? 구조가 달라서 물체들 간의 관계에서 성질이 다른 형태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고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더라도 구조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는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 두 번째도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로 지금 똑같은 구성 원소들로 종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조식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OH가 이렇게 따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같이 있고, 두 번째는 O랑 H가 따로 있죠. 첫 번째 물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에탄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이메틸 에테르라는 물질입니다. 에테르. 그래서 뭐 지금 똑같은 원소들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다르고요. 녹는 점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서 살펴보면 똑같이 둘 다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OOH라는 부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아세트산이라고 하고 CO랑 OH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글리콜 알데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도 다르고 끓는 점도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탄소화합물의 생산과 활용해서 우리 원유, 기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유는 탄소랑 수소가 합쳐져 있는 탄화수소 물질이고 여러 가지 원유에도 섞여 있는데, 원유에서 우리가 이제 밑에서 살펴볼까요? 분별 중류라는 건 끓여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끓여주는데 끓여줘가지고 분리를 해준다라고 해서 분별 중류라고 하고,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기화, 이제 기체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기화는 기체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물질의 끓는 점에 따라서 다시 끓는 점을 낮춰주면 액체로 변하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액화라고 하는데, 액화되는 온도가 달라서 이러한 온도가 다름을 통해서 걸러내는 또는 분류해내는 방법을 분별 중류라고 한다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학은 이제 주로 용어 내에서 여러분들이 용어 안에 뜻이 들어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지고 좀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파악을 하면 조금 더 덜 어렵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살펴볼게. 나는 원유에서 분별 중류에서 분리된 우리가 나프타라는 물질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프타는 플라스틱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인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착제,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유의 분별 중류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기체가 돼서 중류탑의 위쪽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서 액화가 되는 반면에,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무겁고 끓는데도 온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액화가 되는 성질들이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원유를 분별로 이제 증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즉 원자 한 개당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끓는 점이 잘못 썼네요. 끓는 점이 높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하고 그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즉 증류탑의 아래쪽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군요. 선생님 잘못 썼네요, 여러분들.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고,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탄소수가 많다라고 쓸 수 있겠죠. 반대로 위쪽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고요, 탄소수가 적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별 중류 살펴볼게요. 그림,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이 낮다는 뜻은 우리 탄소에서 탄소의 개수가 적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분별 중류 특징을 온도 그리고 탄소수로 이제 비례해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딱히 암기를 해도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석유가스는 탄소수가 하나부터 4개, 끓는 점은 20도씨 이하고요. 휘발유는 20에서 70도씨고 탄소수는 5개에서 10개, 나프타는 70도씨에서 160도고 탄소수는 11개부터 15개, 등유 같은 경우는 160도씨에서 끓는 점은 250도고 탄소수는 16개부터 20개, 경유는
300도씨부터 350도씨고 탄소수는 21부터 25개, 중유는 350부터 370이고 26부터 30, 그리고 찌꺼기는 31 이상. 찌꺼기는 참고로 아스팔트에 쓰입니다. 즉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분자 한 개당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은 높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부터 낮을수록 먼저 위쪽까지 쭉 올라가서 액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위쪽에서 액화가 되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액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관련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탄수화물은 탄소가 중심이 돼서 기본 골격으로 결합하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공유 결합 물질.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배치를 해보면 14족에 위치를 하고, 우리가 이 뒷번호 4에 해당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고,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유에서 분류된 나프타라는 물질은 끓는 점이 등유보다 낮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의약품 합성고 및 합성섬유에도 사용이 되고, 중류탑은 상부가 하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쉽게 액화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분자 모형 하나씩 그려볼게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려보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게 여러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메탄올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얼른 끝내시죠. 넘어갈게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탄소 가운데 있고요. 수소가 정사면체의 형태, 아세트산은 이렇게 H 3개랑 결합하고 있고 COOH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모의고사 문제 풀고 마무리 하시죠. 2020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모의고사. 이거 방금 그렸던 문제 중에 어떤 거랑 똑같아.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부분이 CH3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CH2 그리고 얘는 OH니까 어떤 거랑 똑같아요. 에탄올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COH2이고 이름은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폼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히드 똑같습니다. 에탄올도 다시 표시해보면 CH3, CH2OH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탄올, 간 에탄올, 나는 H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지금 H1 수소들이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 탄소랑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H와 결합하지 않은 O가 있죠.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 간은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니까 3. 나는 수소 원자 1개,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니까 2니까 3은 2보다 크죠.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에탄올과 프로페인, 에탄올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각도를 좀 틀어준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갖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페인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에탄올은 손소독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프로페인, 탄소 3개, 수소 8개, 에탄올과 프로페인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소가 중심이 돼서 결합하고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물질 가와나에 대한 분자 모형. 가는 CH4, 나는 CH3COOH라는 아세트산입니다. 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LNG, 천연가스의 연료. 나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아세트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산성.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 가는 탄소 1개, 수소 4개. 나는 탄소 2개, 수소 4개니까 4가 2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 시간 딱 여기까지만 때릴게요. 바이바이.